여러분 안녕하세요. HTBCTV입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예, 오늘도 일본과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이 며칠 전에 일본의 그 수출 체제에 관련해서 비장한 각오로 일본에 절대로 지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남북 경협을 통해서 평화 경제가 이루어지면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아주 큰 소리를 쳤습니다. 무토 전 대사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에는 오로지 북한밖에 없다라는 게 이런 곳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기승전 북한입니다. 예. 남북 경협을 하면 일본을 이길 수 있다. 예. 그런데 정작 남북 경협의 대상인 북한은 계속되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해서 전혀 한국에 대한 호의적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부분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나 비판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누구하고 협력을 하자라는 거죠? 정작 당사자인 북한은 미사일을 쏴대고 있는데 말이죠. 남북 경협과 경제 공동체는 장기적 국가 비전이지 현재 일본과 겪는 수출 규제 갈등의 해결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설사 남북 경협이 나중에 일본을 이길 수 있는 수단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속으로는 사이가 설사 안 좋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취하는 것이 그래서 그 격차를 줄이는 것이 오히려 남북 경협을 통해서 나중에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발로 차버리고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남북 경협만이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라 이런 식으로 계속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예,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피해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데 수십 년 걸릴 대북 경협과 평화 경제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고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도발하는데 북한과 평화 경제를 말하는 건 현실 감각이 너무 떨어진 것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일 강경 발언의 대부분이 일본의 과거 행정만을 부각해서 창피 주는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예, 세코 히로나리 경산상, 경산상이라면 경제산업부 장관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산업부 장관인데요. 그 사람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은 일본이 전쟁 후 처음으로 일본의 국가의 의지를 표시한 일본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 그 이야기를 듣고 왜 이번은 허리를 굽히지 않는가라고 당황하고 있는 문정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으로서는 한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게 태평양 전쟁 후 최초로 일본이라는 나라가 국가의 의지를 표명한 첫 사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에는 너무 저자세로 전쟁에 패전을 했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내지 못하고 저자세로 지내왔었는데 라는 뜻이죠. 그런데 한국 쪽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왜 이번에는 일본이 허리를 굽히지 않느냐고 당황하고 초조해하는 문정권이란 이야기입니다. 강경 발언을 하고 있는 한국 입장이 일본이 허리를 굽히면서 어느 정도 받아줄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는 굉장히 지금 당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강경 발언 이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게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어제 한국의 이제 수출 관련 재료 수출이 이제 한 건이 허가가 났습니다. 예, 그 한 건이 허가가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과 일본의 반응이 다릅니다. 일본은 이제 한국에 반도체 재료 수출 한 건을 허가를 했는데 아마도 삼성용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허가를 하면서 관리 대상을 확대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보도가 같이 나왔는데 한국 언론은 일본이 무릎을 꿇고 수출을 허가하기 시작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진짜 이런 식으로 언론이 왜곡을 하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사실이 진짜 기본부터가 안 돼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일본은 사용처가 분명하면 제재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한국에서 보도는 제대로 잘 안 돼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이런 와중에 산자부에서는 기업에게 1년만 참아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산자부 공무원들은 1년치 월급 받지 마라 하면 오케이 하면서 받지 않겠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요? 기업들한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년 동안 뭐 공장 가동하지 말고 뭐 니네들 돈 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남아 달라는 얘기 아닌가요? 예. 진짜 방법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최대한 1년 동안 이 정치적인 쇼가 넘어갈 때까지 참아달라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력과 축적된 기술이 없는 중소기업이 개발하기엔 매우 어려운 지금 재료들입니다. 기술 관련된 관련자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한 번도 실수를 안 하고 개발을 해도 최소한 1년 6개월이 걸리는데, 하지만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기술계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뭐 그 이전부터 전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부분에 있어서 기술 개발을 해오고 투자를 해온 기업들도 있지만 현재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건 아주 극소수 일부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계속해서 일본은 관리 대상을 확대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상 품목은 화학병기, 생물병기 등의 원료, 첨단 재료, 센서나 레이더, 통신기기 등의 240개 항목인데, 물론 뭐 그 중에는 기존의 에칭가스 등을 포함한 3개 품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일본의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지금 무슨 일들을 하고 있냐면, 김상조가 오늘 5대 그룹과 회동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재계에서는 왜 자꾸 기업을 앞세워서 일본과 비즈니스를 그나마 이런 와중에서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정치 쪽으로 끌어들여서 오히려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기업들의 입지만을 왜 계속 이렇게 좁게 만드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한국에서는 정치가 재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사실 이번에 근본적인 문제 자체도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은 그 불똥이 경제 쪽으로 튄 것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이 정부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기업하기 더 힘들어지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현재 일본 측에서는 지금 확실하게 지금 규제 대상 품목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 쪽에서는 자, 그러면 이거 대상 품목이 되는 게 어떤 것이냐라고 이제 정부 관계자 쪽에 이제 문의를 계속 하니까 정부 관계자 쪽에서 하는 말이 직접 수입 신청을 해서 확인해라 라는 답변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부 쪽에서는 선동만 할 줄 알지 실제로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외국에 여행하는 사람들이 외국에서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됐을 때 한국 영사관을 찾지 않고 일본 영사관을 찾는다라는 아주 그런 얘기들이 많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왜냐? 한국 영사관은 전화를 하거나 도움을 청하고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처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미적미적되면서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렇다라는 얘기들을 수도 없이 인터넷상으로 들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론에서 언론을 통해서도 그런 일들이 몇 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뭘 하느냐, 외무부에서는 뭘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불만이들이 많았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술 더 떠서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일본에 의존해온 것을 많이 반성하기 시작한 것 같다며 기업 탓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이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그동안 정치인들은 기업에 의존해서 정치 자금 같은 것도 또 많이 받으면서 정치를 해온 사람들이 이제까지 기업들이 너무 안일하게 일본에 의존해온 것 같다? 여러분, 일본에 의존해서 삼성 같은 기업이 지금 그렇게 컸나요? 기업이 정치가 뭘 도와줬길래 삼성 같은 기업들이 그렇게 컸나요? 오히려 글로벌 경쟁은
국내 정치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국내 정치는 경쟁하는 게 없어요. 오히려 구태에 빠지고 기업들의 기대해 가지고 했었던 부분이 더 많은데, 오히려 이런 식으로 기업을 탓한다라는 건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좌파 정권에게 도의를 따지거나 묻는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기는 합니다. 예, 그만큼 어이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한국의 이제 기술계나 업계의 의견입니다. 일본 소재는 한국의 판로가 막혀도 팔 곳이 많다라는 얘기고, 일본 기업 파산론은 말도 안 되는 허구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그 인터넷과 유튜브 쪽을 보면 일본 기업이 지금 굉장히 곤란에 빠져 있고 파산에 이르를 수 있다라는 그런 유튜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한두 가지를 가지고 침소봉대를 하는 겁니다. 일본은 전혀 그런 식으로 해서 일본 기업이 파산할 수 있다라는, 오히려 한국, 쉽게 얘기하면 아이 손을 팔목을 잡고 있는 격이라고 봅니다.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한국에선 대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이 파산한다라는 그런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한국 이외의 업체의 판매가 가능하고,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기업인 경쟁력이 하락할 것이고, 일본과 미국의 경쟁 기업들이 오히려 경쟁력이 상승할 것입니다. 왜? 한국이 수급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생산에 어려움을 겪을 때 일본 기업과 미국 기업은 전혀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순조롭게 제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일본과 미국 기업은 수익 증대로 오히려 기사 회생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고, 오히려 한국은 반대로 반도체 가격은 상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 덕을 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입니다만, 한국 반도체 기업이 수익 악화가 돼서 만약에 장기간으로 된다면 수익 악화로 매각 가능성이 있게 되면 과연 그 기업들은 어디로 가겠느냐, 어디로 매각이 될 것이냐. 뭐 물론 미국도 있을 수 있고 일본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혹시나 중국으로 매각이 된다면 중국 기업까지도 기사회생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예, 문재인이 그 남북 경협으로 일시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망상 중에 망상입니다. 전 세계 경제에서 거의 꼴찌에 해당하는 북한과 협력해서 일본을 이길 수 있다? 제정신이면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의 머릿속에 혹시라도 꼴찌와 협력해서 남북 경제력 차이가 축소돼서 한국과 북한이 똑같이 못 사는 나라, 평준화가 되는 것, 혹시 이게 원하는 목표라면 문재인의 목표는, 말은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이번 뉴스는 이제 그 수출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에서 오늘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한 번이라도 방문한 사람은 전자여행 허가제 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전면 불허하겠다는 개정안이 6일날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실행이 되었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한국 외무부가 한 달 전에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미루고 있다가 이제 미국이 발표를 하니까 이제서야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정부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외무부로서는 이거는 직무유기이고 방기한 겁니다. 방기한 거.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미국 국무부에서 통보가 될 때까지 한국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도 미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일은 외교가에서는 북한 관광 등 김정은 정권의 외화벌이 수단을 차단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움직임을 견제하라는 목적이다. 즉 앞으로 북한을 방문한 사업가나 기업가,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 절대로 미국을 쉽게 올 수 없다라는 것. 제가 그 몇 달 전부터 방송을 할 때 간간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두 가지 차원에서 한국을 견제를 할 것이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는 이런 식으로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의 미국 입국이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반미 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미국 입국을 이제 제한하는 거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마지막 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국의 인권 문제입니다. 그 인권 문제 안에는 제가 1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마지막으로 인권 문제를 꺼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불법적인 탄핵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먹혀 들어가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민심 위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단계가 바로 경제적인 제재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이 힘이 빠지고, 힘이 어느 정도 상당 부분 빠졌을 때 인권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문재인 정권이 거역할 수 없고 반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미국의 수순이 아닐까라고 제가 예측을 했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